예, 안녕하세요. 예, 정신현상학 강도, 이제 3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일요일 밤 지금 밤 10시 반 정도 이렇게 됐고요. 이제, 휴가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도서관 가서 정신현상학 이성장을 이렇게 읽다가 이게 이제 이성장이 이제 뭐 전에는 이제 범주론 칸트의 이제 그 범주를 비판하다가 이제 피테의 공허한 관념론 이걸 비판하고, 오늘은 이제 그 이성장의 본격적인 주제가 이제 관찰하는 이성인데, 아주 헤겔 스스로가 이 관찰하는 이성에 대한 그 개요를 좀 이렇게 아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문장이 있어서, 이 문장을 제가 소개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런저런 뭐 해석, 제 생각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제시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관찰하는 이성에 대한 개요 요 전에 몇 개 문단에 걸쳐서 헤겔은 지금 그 이성이 관찰을 하는 게 그게 뭐 어떤 식으로 그게 또 그 관찰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또 뭐가 또 잘못된 건지 아주 또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술을 펼치다가 아주 요 깔끔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Das Tun der beobachtenden Vernunft ist in dem Moment seine Bewegung zu betrachten, wie sie die Natur, den Geist und endlich die Beziehung beide als sinnliches Sein aufnimmt und sie als seiende Wirklichkeit tut. 해석해 보겠습니다. 관찰하는 페어바우텐데 페어누프트, 관찰하는 이성의 행위는 그것에, 그러니까 그 자인의 법에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의 계기로 고찰되어야 하는데, 이성이 자연과 정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양자 바이데는 이제 자연과 정신을 하는 거고요. 그 양자의 디버시움 바이데스, 그 양자의 관계를 진리해자인 감각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자신을 존재하는 현실로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이성의 개요는 그 운동의 계기에서 이제 고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과 정신과 그리고 그 양자의 관계를 감각적 확신으로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자신을 존재하는 현실로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외부 세계를 하는 거고요. 그럼 외부 세계를 하나의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관찰하는 그런 이성의 행위가 예? 어, 이제는 이런 흔히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하나의 거기에서의 어떤 뭐 인과를 밝혀서 어떤 뭐 예측까지도 하는 그런 게 이제 바탕이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관찰인데 그런 관찰하는 이성의 행위는 이제 그 정신 여기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뭐 해결의 이런 정신학상의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심리, 사회,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게 하나의 정신의 그런 영역에 있는 건데 그런 자연을 관찰하는 이성이 이런 정신의 이런 관찰로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확장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과 정신의 관계, 자연과 정신의 관계는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뭐 생리학적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뭐 그런 학문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연과 그런 정신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과 정신의 관계를 하나의 감각적인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에게 자연과 정신은 하나의 감각적 존재로서 이렇게 관찰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존재로서 관찰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감각적 존재로 파악한다는 이거에 대한 하나의 제가 오늘 본 논문 중에 다 본 건 아니고요. 그 헤겔의 그 정신현상학 출간 200주년 기념해서 2006년도에 이제 예나에서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그 논문들이 한 32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는데 그 정신현상학에 관한 총평에서부터 각장, 그러니까 감각적 의식에서부터 그런 뭐 절대지 종교 이 장까지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논문이 나오는 엄청난 거죠. 한 책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200년간 워낙 그 영향력이 정신현상학이 막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교토대학의 제가 이름이 료코 이름은 료코인데 아무튼 그분의 논문을 잠깐 봤는데 이런 감각적인 확실성 그분이 이제 논문의 거의 첫 시작이죠. 총평 빼고 감각적 확실성에서 그분의 논문이 시작하는데 그분은 이제 감각적 확실성 이 장이 이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의식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신현상학을 모두 꿰뚫고 나가는 하나의 그게 감각적인 확신이란 부분을 하나의 공통 감각이라는 그런 의미로 또 봐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모든 그런 의식의 단계를 매개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감각적 확실성, 감각적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분의 뭐 독창적인 그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좀 더 좀 그 내부의 그런 감각적 의식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논문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감각적인 존재로서 관찰형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을 하나의 그런 감각적인 그런 관찰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하나의 의식 자체도 이성 자체도
하나의 감각적인 그런 관찰의 영역으로 이제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칸트가 자연에 적용한 이제 주요한 범주의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인과율 같은 거는 이제 아주 칸트 범주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근데 이런 인과율도 사실 자연에 적용된 그런 범주의 하나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칸트의 도덕론에서도 이런 인과율이 또 사용이 되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칸트도 역시 이성의 어떤 이런 인과율이 자연뿐만이 아니고 도덕에 적용되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이성의 확장을 칸트도 어느 정도, 물론 수수이성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 이성의 확장을 보여주는데, 지금 헤겔은 사실 이런 칸트의 이성의 확장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더 이제 급진화시키는 이런 논의를 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헤겔의 어떤 근본 주장인 이성이 현실이다 라는 명제는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학문적인 것에서의 어떤 수용과 이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융합적인 학문에 대한 어떤 메타 비평 이런 거를 함으로써 이성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학제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함축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정신현상학에서는 주로 이제 후반기 서술을 통해서는 이제 서구 역사에 한정돼서 그 논거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헤겔의 구상은 그 칸트의 어떤 이성주의를 그런 이제 헤겔이 두 번째 가정 교사를 했던 베른 시절에 이제 헤겔이 그때 이제 그 슈타이거라는 그 사람의 거기에 어떤 그 가정교사하는 그 집에 아주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개인 그런 도서관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헤겔이 아주 집중적으로 읽은 게 기본의 로마 제국 흥망사였는데, 이거하고 그때 이제 주로 봤던 이제 영국의 경제사, 그 중에서도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을 그때 여기서 집중적으로 그 독서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역사, 특히 기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 흥망사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독서 체험과 하나의 칸트의 이성주의를 이걸 결합시켜 가지고 어떤 칸트의 이성주의를 하나의 기본의 그런 로마 제국 흥망사와 같은 그런 독서를 바탕으로 이성주의를 역사를 통해서 현실화하는 것, 그 이성의 현실성을 이렇게 정신현 상황에서 드러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현상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반의 의식의 확실성은 이제 희미한 의식 자체의 그런 전개로 시작을 해서 이게 하나의 심리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는 또 물리학적인 의식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또 보이고, 이것이 이제 지각과 오구성을 거쳐 이제 이성으로 되고, 이 이성이 이제 현실에서 이제 실현된 장소가 바로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역사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실현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하나의 이게 이제 의식의 운동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헤겔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성의 어떤 자기 확인의 과정, 그런 역사에서의 자기 확인의 과정을 이제 겪는데
사실 이성은 정신은 거기에 또 이제 그치는 게 아니죠. 이 정신현상학의 서술에서는 곧 정신은 정신은 역사에서 이제 실현된 것이지만은 역사의 장을 정신은 뚫고 나가서 이제 절대적인 절대지 그리고 하나의 종교적이고 미학적인 경지로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제 또 순수한 상태의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신현상학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데 이런 엄청난 구도에 이거 뭐 우주적인 스케일도 어떻게 보면 더 뚫고 나갈 그런 여지도 보이는 거죠. 예, 이런 엄청난 구도를 지닌 이런 저술은 그래서 그 주제한 문제의식이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다분히 철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학,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 문화사 등등으로 이제 파급됨으로써 그 해명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200년간 이제 파급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물리학에 대한 뭐 영향도 미쳤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정신현상학 의식장애는 그 물리학에 관련된 용어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제가 오늘 또한 본 하나의 또 책 중에는 그 76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원자 물리학과 이제 해겔의 철학을 이렇게 관련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책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자 물리학이라는 게 아직도 그냥 원자론이라고 이렇게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원자론이라는 게 있었죠. 예, 하나의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서 그럼 뭐 그게 원자다, 물이다 뭐 이런저런 나오다가 뭐 또 원자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제가 원자 물리학도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그 개념적인 토대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의 철학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플라톤, 뭐 레오기토스, 라이프니츠, 휴움, 칸트 그리고 결국에는 헤겔에까지도 이런 그때 당시의 현대 원자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그런 철학적인 개념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도 보이는 거 보면은 분명히 그런 파급력, 정신현상학의 파급력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현상학은 그것도 해겔의 논리야 그 다음에 뭐 엔치클로페디아 철학 백과사전보다도 영향력을 끼친 것만큼 해겔 자신이 자신의 또 출세를 염두해서 전략적으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해겔의 이런 구상에는 뭐 후기 칸트주의의 길을 연 이제 뭐 예나에서 그랬죠. 이제 피에테와 샬린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겔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프랑크푸르트의 가정교사로 이제 해겔을 추천해준 사람도 헬더린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헬더린은 이런 또 예나에서 피에테의 강의를 듣고 와서 이제 해겔한테 막 그 썰을 푼 거죠.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헬더린의 어떤 막대한 영향력이 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헬더린은 피에테 칸트 철학에 이제 심취했지만 또 그것에 또 한계를 감지하고 존재를 이제 피에테식의 자아 논리가 아니라 그 피에테식의 자아 논리는 상당히 뭐 이성 종교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막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하나의 미적 차원에서 이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이제 후기 헤겔이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미학 강의도 하는데 그런 미학 강의는 상당 부분 이제 헬더린의 그런 영향력 하에서 물론 이제 정신현상학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특히 미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헬더린의 그런 영향이 그거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존재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학문 종교보다도 이제 더 완성된 인식 형태라고 이제 헬더린은 보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헤겔이 이제 그런 정신현상학에서 그런 종교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핑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교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헤겔 그 200주년 기념 논문집에 핑카드도 거기 논문 참여를 했는데, 핑카드는 그 종교지장을 다루면서 그 이런 예술 종교 쿤스트 릴레기온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어떤 기존 종교와는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완성된 그런 것들을 예술 종교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헤겔한테는 이런 헬더린의 구상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고, 무엇보다도 헤겔 자신도 후에 그가 비판했던 그 낭만주의적인 경향도 헤겔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헤겔이 이제 헬더린에 관한 그런 시에서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그 관찰하는 이성 이 문장은 워낙 제가 여태까지 소개한 문장 중에 오늘 문장은 제일 간략하고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이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관찰하는 이성에 관해서 관련된 그냥 이런저런 오늘은 이런 잡다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살로 붙여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했고요. 이제 뭐 휴가 기간이라 이렇게 자주 방송을 했는데 이제 또 일을 시작하면은 방송 텀이 조금 멀어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계속 강독은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강독하는 와중에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만한 문장을 또 그냥 아무 문장이 아니고 그래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걸 꼽아서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